워싱턴 DC의 고급 주택가. 그곳에서 한 가족과 가정부가 무려 19시간 동안 감금, 고문당한 끝에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남겨진 흔적은 처참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DC 맨션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46세의 사바스 사보플로스는 워싱턴 DC의 유명 건축회사 아메리칸 아이언 워크스의 CEO였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이자 공동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사바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연인이었던 에이미 마틴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딸 아비게일과 타타리나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막내 아들 필립은 카트 레이싱 유망주로 불릴 만큼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사바스와 아내 에이미는 지역사회에 기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바스는 아동연구센터 이사로 활동했고 아이들의 스포츠팀 코치도 맡았죠. 에이미는 학교 행사마다 봉사하며 쿠키나 진저브레드 하우스를 직접 만들어 아이들과 나누곤 했습니다. 이 가족은 DC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인 우드랜드 드라이브의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과거 대통령과 대사들이 거주했던 말 그대로 워싱턴의 상류층 동네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삶,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사보플로스 가족의 평범했던 하루는 갑자기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사바스, 그의 아내 에이미, 막내 아들 필립, 그리고 가정부 베라 페게레라는 집 안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감금되었습니다. 범인은 무려 19시간 동안 이들을 집 안에 가둔 채 고문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딸은 기숙학교에 있었고 이웃들은 저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바스는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이벤트를 취소해라. 그리고 중요한 서류를 변호사에게 전달해라. 이후 또 다른 통화에서는 직원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내 집으로 $40,000를 현금으로 가져와라.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현금 가방은 사바스의 집 앞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정작 가방을 받아든 사람은 사바스 본인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바스와 가족들은 묶인 채 협박을 당했고 특히 어린 아들 필립은 잔인한 방식으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돈. 그리고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이의 생명을 무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1시 15분경 워싱턴 DC 소방국은 고급 주택가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웅장한 대저택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고 창문마다 유리창이 깨지며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집 안으로 진입한 소방관들은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화 작업이 끝난 뒤 저택 내부에서는 내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바스 사보플로스, 그의 아내 에이미, 10살 아들 필립, 가정부 베라, 모두 화재로 숨진 듯 보였지만 구검 결과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에이미와 가정부 베라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사바스 역시 둔기에 맞은 흔적과 함께 결박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어린 아들 필립이 이미 불에 타기 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화재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현장에서는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엌에는 반쯤 먹다 남은 피자 상자, 그리고 집 안 곳곳에는 녹아내린 덕트 테이프 조각과 결박 흔적, 그리고 불길 속에서도 남아있던 휘발유통. 수사관들은 이 모든 흔적이 철저히 계획된 감금과 방화였음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워싱턴 DC 상류층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곧바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하필 이 가족이 표적이 된 걸까? 범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19시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저택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택에서 발견된 참혹한 현장은 곧바로 살인방화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잔해 속에서 남아있는 작은 흔적들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부엌 테이블 위에 있던 피자 상자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누군가 집 안으로 피자를 배달시킨 것이었죠. 수사관들은 상자 안에서 DNA와 지문을 채취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DNA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론 윈트, 33세의 가나 출신 이민자로 과거 같은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던 전직 용접공이었습니다. 그는 사바스가 CEO로 있던 회사 아메리칸 아이언 워크스에서 일하다 해고된 전력이 있었고, 폭행,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 여러 범죄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사바스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공개되자 다론 윈트는 곧바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친척의 집을 전전하며 은신했고, 경찰은 워싱턴 DC 전역을 뒤흔드는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얼굴을 내보내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주범이라 불렀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며칠 뒤 뉴욕으로 향하던 고속도로, 경찰은 추적 끝에 한 차량을 포위했습니다. 차 안에는 다론 윈트와 그의 친척들, 그리고 수만 달러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추격전 끝에 윈트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워싱턴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다론 윈트는 곧바로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검찰은 그를 1급 살인, 유괴, 강도, 방화 등 2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DNA, 전장 증거, CCTV 영상, 그리고 그가 도주하며 사용한 현금의 출처 등을 제시하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윈트 측 변호인은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윈트는 단순히 공범 중 한 명이었을 뿐 모든 범행을 주도한 것은 다른 인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집에 불을 지른 주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피자 상자의 DNA,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흔적, 도주 중 들고 다닌 현금. 이 모든 증거가 그가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보여준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자족들의 마지막 순간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바스와 아내 에이미는 손발이 묶인 채 폭행을 당했고, 가정부 베라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어린 희생자 10살 필립은 방화가 시작되기 전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끔찍한 세부 내용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데시몬다는 다론 윈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이 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는 정말 혼자였을까? 아니면 배후에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바스가 이끌던 아메리칸 아이언 워크스는 사건 이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존경받던 CEO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회사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바스와 에이미가 늘 지원하던 학교, 스포츠팀, 자선단체들은 한 가족의 선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며 애도했습니다. 다론 윈트가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을까? 사건 당시 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도주를 도왔다는 정황, 그리고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던 사실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19시간 동안의 악몽, 그리고 4명의 희생자. 이 끔찍한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누구도 이런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완전히 실현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론 윈트가 혼자 벌인 범죄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해결 사건과 충격적인 범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더 많은 진실로 이끌어줍니다.